일상의 불안함이 높았던 30대 직장인 여성 A가 있었다. 그녀는 긍정과 부정 중에 부정을 먼저 선택했고 내 탓과 남 탓 중에 내 탓을 훨씬 편하게 느끼며 변화를 통해 기회를 만드는 것보다 가만히 아무 일도 만들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이직하려고 마음먹은 지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A는 이력서 앞에 앉을 때마다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괜히 떨어져서 상처만 받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덜거럭거려서 집중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으로 벌어질 수많은 문제들을 다 불러내어서 밤새 헤아리고 있느라 소망과 가까운 행동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불안함은 회피 행동으로 이어졌다. 싫다 싫다 하면서도 끌려가는 소처럼 아침을 반복하는 자신이 싫고 거절하지 못해서 지루하고 불편한 모임에서 웃고 있는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졌다. 저는 제가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군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걱정을 그만하고 싶어요.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 불안과 거리를 두고 싶다는 말이네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표현해 주겠어요? 불안함을 느끼더라도 실행을 멈추지 않는 것이요. 당신은 앞으로 걱정이나 불안이 몰려와도 계획한 일을 해나가고 싶군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요. A가 내가 싫어요 라고 했던 이유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라는 소망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적절한 불안함은 적응적이다. 그러나 과도한 적응, 다시 말해 부적응적인 불안함은 대개 세 가지 경우로 드러난다. 우선 불안함을 느끼면 난 여기까지 하면서 쉽게 손을 드는 경우이다. 약해지는 게 싫어서 좋아하는 것을 포기한다. 두 번째는 우울이나 자책 같은 더 큰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올 때이다. 너는 어찌 된 애가 요만한 불안함조차 감당하지 못하니? 하며 스스로를 지나치게 꾸짖는다. 마지막으로 불안함을 다른 사람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거나 게임이나 약물로 잊으려 하는 것이다. 마음의 근력이 약해질수록 불안함은 커지고 깊은 중독에 빠진다. 불안함과 대화하기. 첫 번째, 불안함에 이름 붙이기. A는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와 지나친 융합관계로 힘들어했다. 그녀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믿고 사는 거다 라는 말과 함께 자랐다. 반면 어머니는 화가 날 때면 감정 조절을 하지 못했다. 뜻대로 조종되지 않으면 내리던 사랑을 폭력적으로 휘둘렸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가당키나 해? 내까짓게 라는 말로 나를 때려 눕혔다. A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아이가 되기로 선택한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큰 탈이 나지는 않았다. 자라면서 엄마의 처우가 부당하다는 것을, 세상에는 착한 딸 말고도 다른 역할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독립의 출발선에 섰을 때 압도되는 불안함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자신을 나무 그림으로 표현해보자고 했을 때 그녀는 나무 줄기에 커다란 옹이를 그려 넣었다. 이것은 상처라고 말했다. 그리고 옹이를 바라보면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바보라고 불렀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제안했다.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픈 이름이네요. 우리 다른 이름을 붙여볼까요? 이름이요? 네, 당신의 불안함을 자극하는 그 상처에 새로운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어렵네요. 부정적인 느낌을 주지 않는 이름이면 좋겠어요.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기분이 환기될 수 있게요. 생각난 게 있는데 좀 부끄러워요. 뭔데요? 궁금해요. 이쁜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 아빠는 곧잘 A를 이쁜이라고 불렀다.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올랐다. 아빠는 최소한 조건적인 사랑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A는 자신의 상처를 이쁜이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나는 훨씬 듣기 좋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불안함을 알아차리기. A는 한번 불안한 생각이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했다. 나를 뽑지 않을 거야. 뽑히더라도 적응하지 못할 거야. 부족한 실력이 들통나고 말 거야. 이런 식이었다. 그녀의 뇌 속에서 불안의 축제가 펼쳐진다고 표현했다. 우리는 그들이 축제를 벌이기 전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했다. 일명 이쁜이에게 인사하기라고 불린다. 불안함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딛기 시작할 때 너 왔구나 하면서 대상을 인식하는 훈련이다. 불안함과 자신을 일체의 상태로 보지 않고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A는 쑥스러운 듯 하이, 이쁜이 왔구나 라고 했다. 아, 좀 닭살인데요 하면서도 생각보다 할만하다며 웃었다. 세 번째, 불안함에 반박하기. 이쁜이는 불만이 많다. 부정적이고 때론 궤변을 늘어놓고 융통성이 없다. A에게 지시하기를 즐기고 쉽게 비난하며 거칠게 군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쉽게 뒤로 물러섰다. 앞으로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것이다. 이쁜이가 머릿속에서 간섭할 때마다 반박 대화를 하는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두 개의 목소리가 있다. 그들의 이름은 하던 대로 해 씨와 달라지고 싶어 씨다. 하던 대로 해 씨는 습관적인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달라지고 싶어 씨는 자아의 소망대로 움직이라고 용기를 준다. A의 마음속에서도 한쪽은 불안함이 하자는 대로 해. 엄마 말대로 너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하고 다른 한쪽은 언제까지 엄마와 내 삶을 엮으며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집중해 라고 말한다. 당신이 둘 중 어느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를 알아야 한다. 오랫동안 극도의 불안함에 노출되어 온 사람들은 달라지고 싶어 씨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볼륨을 항상 내리고 있었으니까. 반박 대화란 하던 대로 해 씨가 소리를 높일 때 재빨리 달라지고 싶어 씨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그 생각에 조목조목 대항하는 대화를 하는 것이다. 하던 대로 해 씨. 괜히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어라. 달라지고 싶어 씨. 떨어진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 하던 대로 해 씨. 엄마도 늘 말했잖아. 너를 가장 잘하는 사람 말이야. 달라지고 싶어 씨. 그래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나아. 그걸 알아. 하던 대로 해 씨. 글쎄, 지금까지도 해내지 못했잖아.
달라지고 싶어 씨. 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불안함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면서 A는 자기 생각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하던 대로의 C는 달변가인데다가 애쓰지 않아도 손쉽게 머릿속을 헤집어 놓는 능력자이다. 때론 그 소리가 엄마의 것과 닮아서 놀랄 때가 있다. 반면 달라지고 싶어 C는 소심한 데다 부끄러움이 많은 편이란다. 요긴하게 쓰려면 아직 더 훈련이 필요하기는 한데 마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서 잘해보자고 격려하는 중이라고 했다. 나도 여전히 하던 대로의 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달라지고 싶어 씨를 급하게 소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불안함은 이런 방식으로 발견된다. 어떤 사람과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면 그냥 피하고만 싶다. 손해를 보더라도 죄다 들어주고 싶다. 혹시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나를 미워하지는 않을까? 사이에서 날카롭지 못한 대화를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 뒤가 찜찜하다. 살다 보면 불편한 대화가 필요하잖아. 그게 왜 그렇게 싫은 건데. 중요한 문자나 메일을 보내놓고 수신 확인을 했는지 여러 번 체크한 적도 있다. 읽어봤나? 보낸 메일함을 다시 열어서 내용을 읽는다. 제대로 표현했나? 문장은 수려한가? 빠진 것은 없나? 검열하는 중이다. 이런 짓은 안 하면 안 되겠니? 부족하면 좀 어떤데? 이럴 때면 내가 싫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안다. 내가 하는 일은 탁월해야 해. 그래야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미움받지 않아야 해. 그래야 외로워지지 않지. 라는 오래된 문장들을 떠나보내고 싶다. 이럴 때는 셀프 토크가 도움이 된다. 좀 전의 반박 대화와 비슷한 형식이다. 나는 본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나 자신과의 대화가 편했다. 코칭을 배워가면서는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에 익숙해졌다. 불안해서 헤매고 있을 때면 다음 질문들이 내 안에 달라지고 싶어 씨를 불러내는데 꽤 도움을 주었다. 나한테 도움이 되니?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있니? 사실이라고 치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뭐야? 그럼 당장 해야 할 것은? 셀프 토크는 이렇게 쓰인다. 얼마 전 그날은 중요한 강연 2개가 연달아 있는 날이었다. 오전 일정을 마치고 서둘러 다음 목적지로 가야 했다. 그런데 앞 강연을 만족스럽지 않게 끝마쳤다. 나는 아쉽다가 아니라 망쳤다고 생각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시야가 좁아지면 순식간에 흑백 논리에 빠지기 쉽다. 잘해낸 것 99개보다 실수 1개가 발목을 잡는다. 다음 강연장으로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탔는데 어려운 분들을 모셨으니 꼭 잘해주셔야 한다던 담당자의 말이 떠올랐다. 이때다 싶어 자기 불신과 의심이 불안함을 뒤쫓아왔다. 나 잘할 수 있을까? 자,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셀프 토크를 시작한다. 토크 주제: 내 강연은 정말 별로일지 몰라에 관하여. 지금 이 생각이 다음 강연에 도움이 되니? 아니, 전혀 안 되지. 오히려 생각하면 할수록 다음 강의도 망쳐버리고 말 거야. 그럼 내가 지금 이 고민을 계속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니? 아니, 이미 앞 강연은 끝났어. 고민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는 일에
왜 이러고 있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내 말대로 망친 것이 사실이라고 치자. 그래서 망쳤다는 것은 사실일까?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증거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 설마 망쳤다고 해도 큰일은 없어. 야단난 것처럼 소란 피우지 말자고. 그럼 지금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야? 나는 전문가야. 실수할 수는 있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한 사람은 나야. 그것을 믿으면 돼. 10년의 시간을 1시간과 바꾸려고 하지 마. 좋아. 그럼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다음 강연에 집중하자. 가는 길에 오프닝 연습을 해볼까? 다음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내 안에서 다른 에너지를 느꼈다. 오후 강연은 만족스럽게 끝냈다. 셀프 토크를 통해서 나는 불안함을 다룰 수 있다는 경험을 추가한 셈이다. 내 삶을 흔들었던 거대한 불안함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밀려나가곤 했다. 우는 아기를 달랠 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아기를 달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엄마가 자신을 믿지 못하면 허둥지둥 하다가 아기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하던 대로의 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온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불안함을 다룰 수 있다는 확신이다. 더는 너에게 주눅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 말이다. 이 말은 달라지고 싶어 씨에게 큰 힘이 된다. 내 인생 방치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사라 윌슨은 평생 8가지 불안장애에 시달리면서 그것과 20년간 어울려 살아온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냈다. 그녀는 한때 불안함과 싸우려던 적도 있지만 돌아보면 불안함이 자신을 이끌어 주었다고 했다. 끈질긴 불안과 이를 자각하는 버릇이 하루하루 크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다. 우리가 불안에 사로잡히는 의미와 이유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불안을 아름다운 감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동의한다. 나 역시 고질적인 불안함이 없었다면 같은 강의를 하면서 매번 밤을 새우거나 붙들고 앉아 글자 하나씩 확인해가며 끝장을 보지 않았을 것이다. 한때는 나 왜 이러니 했지만 덕분이기도 했다. 버림받음과 거절에 대한 불안이 아니었다면 사람의 표정을 예민하게 읽고 숨겨진 욕구를 귀신같이 찾아 대화를 끌어가는 재능도 발휘하지 못했을지 모른다. 눈치 보며 크는 동안 실력도 자란 셈이다. 오랜 불안과 마주하면서 배운 것은 불안은 괴물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보다 예민하고 까칠한 그러나 충분히 매력적이고 배울 점이 많은 친구이지 않은가. 나에게 불안함이 그렇다. 일면 예리함과 섬세함을 주고 열정과 추진력을 불어넣으며 통찰과 깨달음을 준다.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달라지고 싶어 씨와 힘을 합치면 사귀어 볼 만한 상대이다.